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네. 아이폰 많이들 쓰시죠? 애플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선요,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앞으로 좀 2분기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까요?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종효 전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거를 봐서는 2분기의 전망이 하회했다가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의 판매량도 예상치에 미달했죠. 그러니까 실적의 측면에서는 좋았지만 실제로 5,400만 대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5,100만 대. 그리고 향후 전망도 비교적 시장의 예상보다 낮춰 잡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현재 시간에서는 굉장한 약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 영향과 함께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2분기가 되면은 애플의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위상도 조금 변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 건가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신제품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을 한 2개 정도를 두고 거의 6개월 단위로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글 계열의 회사들은 그런 쪽인데 애플은 1년에 한 번 정도 신제품을 발표를 하니까 결국은 이번 초에 올해 연초에 신제품 주기가 없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삼성의 신제품이 나올 경우에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애플의 전체적인 추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플의 원래 목표가 팀 쿡이 CEO가 되면서 이제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물량을 늘리는 그런 물량 공급 확대 전략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전망을 보시면 2012년과 13년에 별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2014년에 갑자기 증가하고 2015년에 더 증가하는 형태. 그래서 저가폰까지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판매량 자체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앞서 나타났던 급격한 증가는 애플만의 독주가 이어지는 게임 체인저의 영향이었다면 2011년 들어서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강력한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정체된 양상이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NTT 도코모라든지 차이나 모바일과 같은 2등 업체가 아닌 중국과 일본의 1등 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서 양적인 증가를 노리는 그런 글로벌 위상의 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애플에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죠.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판매량 자체를 과거에 비해서 꾸준하게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제품 라인업도 조금 다양화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애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오늘 실적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먼저 상승한 이후에 굉장히 횡보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실제로 차이나 모바일과 연계해서 판매한 이 예약 판매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좋지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의 ASP, 즉 한 대를 팔았을 때 얼마를 남기느냐를 보면 여전히 애플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모두 낮아지고 있는 추이죠. 삼성도 낮아지고 있고 중국 업체도 낮아지고 있고 모두 낮아지고 있는 추이지만 여전히 이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애플이고 이러한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애플 하면 혁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혁신을 중시하던 기업이었는데 판매량을 증가시키겠다. 이제 시장을 좀 더 많이 팔겠다라고 이제 전략을 바꿨잖아요. 이에 대해서 좀 전망이 있어 보입니까? 시장이 바뀌면 당연히 전략도 바뀌어야 되겠죠. 과거의 전략만 고집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혁신을 낳을 수 있습니까? 혁신을 낳을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혁신이 없다면 혁신이 없는 시기에는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게 목적이겠죠. 여러 번 이 시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팀쿡이라는 사람은 원래 휴레패커드가 제일 잘 나갈 때 거기 유통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쿡을 후계자로 인정한 것 자체가 CEO로 앉힌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도 향후 시장의 변화를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유통 전문가를 CEO로 앉힌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전략은 뭐 애플의 이제 스티브 잡스 시대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당연한 전략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신제품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9월 달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10월 달에도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큰 폭의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애플의 5S와 5가 삼성전자 갤럭시 S5를 제치면서 글로벌 1, 2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전체적인 흐름이 가장 강했던 이 초기의 시기를 지나서 후반으로 11월, 12월로 넘어오니까 바로 전체적으로 약해진 거죠. 시장 탄력이 약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흐름이 좀 나빠진 거고요. 그 다음 흐름 살펴보시면 아이폰은 지역별로 봤을 때 그동안 미국과 유럽 쪽으로만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덜 쓰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이쪽을 더 많이 신경 쓰겠다라고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비중을 출하 기준으로 보면 애플의 비중은 15%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34%로 2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여전히 고가 전략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위상을 충분히 유지할 것으로 아직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애플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국내 전략까지 좀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사상 최고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14조 1,6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4% 증가했다고 조금 전에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 영업이익 역시도 지난해 3조 3,797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좀 시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애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애플의 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애플이 이제 게임 체인저를 포기하고 향후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나 NTT 도코모 같은 1위 업체로 점점 이 물량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네.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글로벌 시장의 출하량 1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애플의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서로 물량 싸움으로 가는 형태로 바뀌었다면 삼성전자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애플과 관련된 이 부품주들은 계속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가 전략을 애플은 조금도 포기할 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조금을 이 중국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 몰아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가격 자체는 낮추지 않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이런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향후 애플의 물량이 계속 확대되는 전략으로만 간다면 즉 2014년도 예상이 한 2억 대 정도의 판매량인데요. 그 정도의 판매량만 달성을 한다면 어느 정도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모바일 신제품들, 예를 들어서 아이워치라든지 ITV 같은 것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스마트카 사업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제품 그 영향력은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다 삼성전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제품 출시의 강도를 만약에 애플이 주기를 좀 더 빨리 가져나가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영향은 관련주를 우리가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부품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이렇게 4종목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이워치나 ITV와 같은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도 일단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는 세트 쪽에서의 경쟁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과연 어떻게 커버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나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애플이 높은 이익률을 계속 가져가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또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사들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플이 조금 더 이 공급이 자유롭지 않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강도가 좀 덜하겠지만 다른 부품 쪽에서는 이 매수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단가 하락 압력 자체가 존재할 가능성,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가장 주목해 볼 것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가 하락 가능성이 국내에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 가운데 조금 더 중소형주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웬만한 부품들은 이 진입 강도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거나 점점 생산 공장을 해외로 옮겨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관련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우선 물량 네. 공세 쪽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삼성전자와의 경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LG 이노텍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관련 좀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